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HTTP 1.1 스타트 라인의 요청과 응답 메시지의 상태 라인 구성 요소와 보안 관점에서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급형 4부로 대표적인 HTTP 헤더 필더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이 헤더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인사이드와 실전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예제와 꿀팁 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자주 이용되는 헤더 필드 공격 기법과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트 헤더입니다. 호스트 헤더는 HTTP 1.1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버가 요청의 대상 도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를 들어 호스트 naver.com 80 포트처럼 말이죠. 특히 하나의 IP에서 여러 도메인을 운영하는 가상 호스팅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헤더입니다. 하지만 이 헤더는 공격자들에게 첫 타겟이 되곤 합니다. 호스트 헤더 인젝션이라는 공격 방식인데요. 공격자가 호스트 헤더를 조작해서 잘못된 리소스를 요청하거나 심지어 CSRF나 섹션 고정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은 서버에 허용된 도메인 리스트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차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호스트 헤더 요청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저 헤더입니다. 유저 헤더는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운영체제나 정보를 말이죠. 예를 들면 유저 에이전트 모질라 5.0 윈도우즈 NT 10.0 윈 64 X 64처럼 말이죠. 이 문자열에 의미하는 것은 모자이크 기반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10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NT는 윈도우즈의 기본 커널 계열을 뜻하고 윈64는 64비트의 윈도우 환경이 실행 중이며 X64는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64비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는 공격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먼저 악성보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유저 에이전트 값을 가진 요청은 자동화된 공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약점 탐지 방어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먼저 유저 에이전트 값을 설정해서 서버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이 공격자의 패턴을 가지고 탐지나 방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심스러운 유저 에이전트 요청을 차단하거나 캡처를 사용해 검증하세요. 그리고 서버 로그에 유저 에이전트 값을 기록하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패턴을 식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업세트 헤더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콘텐츠의 마임 타입을 명시하는 헤더입니다. HTML, JSON, 이미지 등 어떤 형식의 응답을 받을지 서버에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offset text/html, application/json 형태죠. 이런 경우 보안상 마인 타입 위조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잘못된 offset 값을 설정해서 클라이언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만들죠.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서버는 항상 응답 콘텐츠의 마인 타입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마인 타입 요청은 차단하거나 무시합니다. 네 번째, 리퍼럴 헤더입니다. 리퍼럴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페이지를 요청하기 직전에 어떤 URL에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리퍼럴 https://naver.com/home처럼요. 하지만 이 리퍼럴 헤더가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퍼럴 https://naver.com/profile 퀘스천 유저 아이디 equal 1234처럼 말이죠. 이 경우 유저 아이디 1234라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으로 먼저 민감한 정보는 절대 URL에 포함하지 말고 호스트 요청 본문에 넣으세요. 또한 리퍼럴 폴리시 헤더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퍼럴 폴리시
non referral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는 쿠키 헤더입니다. 쿠키 헤더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섹션 정보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쿠키 섹션 ID AB123 long KO처럼요. 쿠키는 보안상 탈취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섹션 하이제킹으로 공격자가 사용자 외의 섹션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S 공격으로 보통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쿠키가 탈취될 수 있죠. 이런 경우의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secure 속성으로 HTTP 요청에서만 쿠키를 정송합니다. 예를 들어 set cookie section ID equal abc123 secure 라고 하면 되죠. 두 번째, HTTP only 속성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쿠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set cookie section ID equal abc123 http only 라고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same site 속성으로 CSRF 공격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set cookie section ID equal abc123 same site strict 이라고 하면 되죠. 여섯 번째로 오스라라이제이션 헤더입니다. 오스라라이제이션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인증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스라제이션 베이지 특정 문자열처럼요. 이런 경우 보안상 평문으로 정송되면 탈취 위험이 큽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반드시 HTT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세요. 두 번째로 JWT나 OAuth 같은 토큰 기반 인증 방식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는 토큰에는 반드시 만료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offset encoding 헤더입니다. offset encoding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수락할 수 있는 압축 형식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offset encoding, gzip, deflate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보통 브리치 공격은 압축된 데이터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이용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 먼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압축을 비활성화하세요. 또한 민감 정보에 랜덤 패딩을 추가해 유출을 방지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커넥션 헤더입니다. 커넥션 헤더는 HTTP 연결을 유지할지 종료할지를 지정합니다. HTTP 1.1에서의 기본값은 keep alive입니다. 예를 들어 커넥션 keep alive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연결을 장시간 유지하면 서버의 리소스가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슬로우 리스 공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으로 먼저 TCP 타임아웃을 설정하여 연결 시간을 제한하세요. 또한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연결수를 제한하시면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커넥션 타입 헤더입니다. 커넥션 타입 헤더는 요청의 본문에 데이터 형식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커넥션 타입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JSON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보안상 MIME 스니핑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브라우저가 커넥션 타입을 신뢰하지 않고 파일 내용을 분석하여 잘못된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으로 Xconnect 타입 옵션스 non sniff 헤더를 설정해 MIME 스니핑을 반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HTTP 1.1 요청 헤더의 구조와 보안적으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더들은 단순한 메타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째, 모든 요청 데이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감한 정보는 URL에 절대 포함하지 마세요. 셋째, HTTPS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쿠키와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웹 모의 해킹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방어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